네, 안녕하세요. 환승연애 시즌 4 8화 감상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급 전개가 있었죠. 두 편을 동시에 풀면서 이제 나머지 커플들의 X가 다 공개가 됐고 새로운 이제 남자 출연자도 들어오고 전개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민경은 그 새로운 남자 출연자 재현이었나요? 새로운 남자 출연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죠. 아마 둘이 같이 들어오려나 봐요. 역시 다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재영은 아마 윤영이 X겠죠. 갑자기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남자 출연자가. 재영은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유식이 머리하러 왔습니다. 기선제압이래.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새로운 남자 출연자가 견제도 되고, 남자는 원래 경쟁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그런 종족이다 보니까 새로운 동성이 들어오면은 의식을 하게 되고 견제를 하게 됩니다. 재영은 카페 직원이군요. 바리스타를 이제 공부하는. 지금 와 있는 이제 남자 출연자들에 비해서 재영이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긴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마셔야지. 어색할 때 쓸만한 게 없죠. 숙소에 있는 내내 술 엄청나게 먹는구나. 야, 숨겨진 방이 있을 정도면 집이 크긴 진짜 큰가 보다. 이런 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면서 시선을 뺏길 때 천천히 움직이는 건 되게 매력적인 행동이에요. 이따가 볼게요. 뭐 급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여유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다 가는데 백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은 좀 사회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는데, 백현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잘 호감이 있는 대상이 윤영이기 때문에 윤영과 함께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무리에 따라가지 않아도 되죠. 독방 뭔가 대접받는 것 같고 좋죠. 재영이 성격이 되게 좋으네요. 그리고 부침성이 좋다는 게 지금 보여졌어요. 우진이가 이제 재영은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난이잖아요. 슬리퍼 하나씩만 신는 거. 근데 저거를 왜 나 하나만 주지?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좋아요 하면서 신는 모습들이 되게 이제 새로운 곳에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걸 볼 수 있죠.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재영이랑 윤영이는 왜 X라고 밝히지가 않지? 들어올 사람이 남았나? 자, 이제 다 모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영 입장에서는 이제 민경의 이런 배려가 되게 고마울 거예요. 물론 민경이가 그럴 책임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재영과 데이트를 하고 들어왔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재영과 제일 친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봤으니까 재영은 좀 신경 써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그런 책임감만 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 하기가 여자 입장에서 쉽지 않거든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적극성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재영에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재영 입장으로서는 되게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민경에 대한 호감도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죠. 기완이요. 백현이 센스가 있네요. 지금 우진이 와인을 흘린 이런 사건 때문에 약간 자칫하면은 분위기가 조금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백현이 자연스럽게 세탁소 아저씨 출동 이런 유머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킬 수 있는 거는 매력적인 거예요. 제작진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뉴페이스가 왔으니까 또 투표도 해줘야죠. 백현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윤영이겠죠? 터프팅 언제 하실래요? 이거는 딱 백현만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인데요. 너무 좋죠. 역시 윤영도 백현에게 받았겠죠. 야, 약속을 바로 잡았어요. 보기 좋아요. 근데 유식이는 여기 들어온 내내 얼굴이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또렷하지 않아. 커피랑 그릭 요거트. 지연이군요. 하나 더 받았어요. 현지겠죠? 현지는 과연 빵표입니다. 유식이 보내지 않았나봐요. 그럼 유식은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지연이는 거야? 유식이 보냈구나. 그러니까 유식이 그 침대 밑에 보냈던 지연의 쪽지, 그것 때문에 유식이 또 지연에게 저길 보냈군요. 이게 시청자가 봤을 때는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안에 있으면은 그 방향이 한결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데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과 어떻게 접점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 가능성이 매번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날 선택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표를 계속 왔다 갔다 보내는 거죠. 눈으로 사인 보냈어. 저런 거 되게 설레죠. 지연이는 원규한테 받았겠죠. 역시 딱 알아볼 수 있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연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무수하게 엇갈릴 수 있는, 매일매일 접점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단체 환경 속에서 자기의 방향을 원규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연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원규 또한 당연히 지연에게 받았겠죠. 그냥 대놓고 그냥 보내는구나. 저 정도면 그냥 개인톡을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야, 지연이 한결같네요. 멋지네요. 멋지다, 멋져. 멋지긴 해. 민경이는 뭐 당연히 재영한테 받았겠죠. 역시. 자, 민경이 이제 어디다 보냈을지가, 누구에게 보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재영 과연? 민경이 보냈어요. 저거 되게 남자 입장에서 기분 좋을 말이죠. 지연이 한 표를 더 받았어요. 우진이군요. 우진이 아직 미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진이는 지금 이 순간 가능성보다는 본인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늦었죠. 여러모로 많이 감정이 엇갈리는 밤이에요. 혼란합니다. 혼란해. 어찌 보면은 자신의 마음의 방향성을 빠르게 잡은 지연이가 가장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순간순간 X 때문에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찰나일 거고, 전반적으로는 자기가 마음이 흔들리진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혹시라도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보고 우진의 진심이 통했나? 지연이도 우진에게 약간의 가능성을 주는 건가? 둘 사이 재회의 실마리가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에요. 왜 이제 와서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에요. 늦게라도 사과를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받아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과를 하거나 진심을 전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의도로 진심을 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돌아보진 않습니다. 예전의 관계를 다시 끌고 들어오면서 뭐 사과를 한다던가 고마움을 전한다던가 이렇게 이어가려는 행동은 절대 재회를 성공시켜주지 않습니다. 안녕. 뭐죠? 도마. 윤영하고 데이트에서 만든 도마군요. 자, 이걸 어떻게 가지고 내려갈까 했는데 담요했었어.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윤영은 눈치챘어요. 밑에 도마가 있다는 것. 이런 사인 좋아요. 잘해요, 백현. 사내 연애나 학교에서 이렇게 CC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저런 스킬들이 늘어요. 군중 속에서 둘만 아는 그런 신호 주고받는 이런 스킬들이 늘죠. 백현은 확실히 좀 개그 코드가 있어요. 본인만의. 숨길 시간 벌어준다고 시선 끈 거였어요. 참 이게 어려워요. X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생활하는 게 맞는지, 내 연애를 찾아서 움직이는 게 맞는지, 이 중간 어딘가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나는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X가 보기에는 한쪽에 치우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 썸남이나 내 썸녀 입장에서도 덜 적극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X를 신경 쓰나? 그래서 나에 대한 마음의 방향을 눈치 못 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X의 입장과 새로운 썸남 썸녀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다른 듯 비슷해요. 다른 듯 비슷하다는 게 서로 역할은 완전 다른데 감정을 받는 입장은 동일하거든요. 해서 내 썸남이 적극적이지 않으면요 못 느껴요.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알 만큼, 과하다 싶을 만큼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특히나 이렇게 모두와 썸타라고 집어넣은 공간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예의상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어서 하는 건지 몰라요. 당사자는 몰라. 근데 또 X 입장에서도 조금만 티를 내도 금방 눈치를 채거든요. 저 여자한테 관심 있나 보다. 그러니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거예요. 썸녀를 신경을 써야 되나 아니면 X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나. X에 대한 배려를 하면 썸녀는 전혀 내 마음을 모를 테고, 썸녀가 내 마음을 알게끔 행동을 하면은 X는 급 분노를 할 테고, 그러니 참 어렵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저는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 중에 지연이 탑 오브 탑이고 모든 걸 가질 순 없어요. 썸녀에게도 내 마음을 전달하면서 X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불가능합니다. 신호를 보냈어요. 따라오라고. 얘기 좀 하자.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겠죠. 카메라 아니었으면 바로 맞담배 나오죠. 현지가 멘탈이 많이 안 좋네요. 좀 견디기 힘들어 하나 봐요. 이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야 방구야. 내가 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든다. 이 뭔 개소리예요 이게. 이 정도면 유식이가 백현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쫓아다니는데? 하우스 생활 쉽지 않네요. 야, 새벽 3시에 약속을 잡아. 못 지킬 것 같은데. 여기 분위기 되게 좋네요. 조명이나 이런 게. 불편하지. 이게 마음의 확신이 얼마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에서 환승연애 같은 상황이
있진 않겠죠. 이렇게까지나 거지 같다고 해야 되나 진짜. 진짜 빡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하진 않지만 학교 CC나 회사 사내연애 이런 것들을 겪어보게 되면은 내가 헤어지는 상대와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꼭 X가 아니더라도 내가 고백했다가 까인 그런 이성과 같이 계속 일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분명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계속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살 건지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 나아갈 건지는 내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아까 현지처럼 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네가 날 신경 쓰게 만들어 그렇게 수동적인 마음으로 살면 사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 신경을 안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워야겠죠. 그게 하다못해 지연이가 하는 것처럼 불닭볶음면을 매일 먹는 거라도 좋아요.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해나가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내가 내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3시가 됐어요 벌써. 야, 안 자는구나 애들. 하루가 진짜 길다. 어우 빡세겠다. 저는 기회가 와도 못 버티겠는데요. 피곤해가지고. 자, 현지는 약속 시간인 3시에 현관문으로 나왔는데 백현이 안 나왔어요. 20분을 기다렸어? 아이고 또 속상해지겠구만. 짜증나지. 자, 백현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와 있었군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었구나. 적당한 핑계라고 보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연이 같은 방식이 나은 거예요. 어설프게 양쪽 다 신경 쓰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설령 만약에 진짜 백현이가 들어오는 거 신경 안 쓰고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서는 현관에 현지를 만나러 나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걸 윤영이 보기라도 했다면? 그럼 윤영은 또 왜 백현님이 현지님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겠고 둘 다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놔야 돼. 완전하게. 그러니 지연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씨발 그래 X가 나 거지같이 생각하든 상관없다. 난 원규만 잡으면 된다. 하나는 잡아야지. 그렇다고 지연이가 뭐 우진이 일부러 엿먹이고 다니냐? 아니에요. 원규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오해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진에게 철벽을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연이의 방식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완이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볼까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이렇게 끝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이 환승연애라는 하우스는 한 달이면 한 달, 3주면 3주. 나는 솔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상을 내가 살 수 없단 말이야. 내 인생도 당연히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긴 인생이잖아요. 뭐 짧게는 뭐 7, 80년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마음 편한 일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사는 게 더 답답하고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죠. 숨 한 번 편하게 못 쉴 텐데. 근데 이거는 기껏해야 한 달이에요. 길어봐야. 근데 그거를 흘러가는 대로 둔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어떤 기간 안에는 내 마음의 방향을 잡고 혹은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 몇 명의 사람을 알아봐야 된다. 그럼 며칠씩 내가 텀을 두고 알아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태눈깔로 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한테 마음을 표시해줬으니까 저도 한 표를. 이 기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로는 진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후회만 남아요. 그러니 지연이가 짱인 거예요. 진짜. 그 남녀 다 통틀어서 지연이 같은 사람이 없어. 다 정신 상태가 썩었는데 지연이만 또렷해. 가라! 누르라고! 야 진짜 잠을 막 3시 4시에 자는데 아침 8시에 일어나? 대단하다. 오 아침 엄청 부지런하네요. 때마침 어제 데이트했던 재영이 등장. 이거 되게 좋네요. 이런 대사 되게 좋아요. 재영 뭐 물론 당연히 안 좋아하는데 저 오므라이스 좋아요 이렇게 말하긴 어려울 수 있겠죠. 안 좋아하는 걸 굳이 좋아한다고 하기는 앞으로 일어날 후폭풍이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주구장창 오므라이스만 먹고 살면 어떡해. 그거만 해주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다. 그러면은 그중에 뭐 오므라이스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 오므라이스 싫지는 않은데요. 뭐 있으면 먹어요. 이거보다는 제가 또 오므라이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 해주는 사람도. 그 연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왕에 말할 거 조금 더 듣기 좋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 내 가치관 내 취향과 벗어나는 얘기가 아니라면은 살짝
살을 붙이는 거예요. 진심에다가 한 숟갈만 MSG를 넣는 거지.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가 행복한 길 아니겠습니까? 아우 잘 먹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해주는 사람 입장으로서. 와 잠깐만 대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베네핏 같은 거 없나? 베네핏이 어제 데이트한 거죠. 저 안에 어떤 뜻이 있겠어요? 난 이미 너와 데이트함으로써 상을 받았다. 민경 입장으로서 기분 째지는 얘기 아닙니까? 조용히 잘 터는데? 오 좋아. 또 지연이에게만 문자가 온 건가요? 아니네. 윤영에게도 왔고. 무슨 일일까요? 제작진이 보낸 거겠죠? 당신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대화를 신청했습니다. 현지도? 여자 출연자가 다 받았군요. 남자들에게만 문자가 전송됐었다고? 뭐지? 궁금한 상대방과 익명의 대화를 할 수 있다. 제작비가 오징어 게임 수준인데? 단체 토킹룸? 야, 뭐야 이거? 익명으로 대화하는 거라고 했지? 이런 식이야. 목소리도 변조돼서 얘기하는 거야? 뭔가 좀 새로운 또 접근 방식이에요. 윤영 먼저 누가 전화를 거는지도 나보려나? 이것까지 꼬우지 마라. 이건 좀 그냥 보여주라 시청자한테. X에 대한 미련이 없네요.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재영이군요. 원규야? 야, 이거 되게 의외네요. 완전 의외다. 세 명이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구나. 진짜 좀 의외였어요. 자, 백현은 누구에게 신청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알아보려고 했구나. 익명이니까. 그러네요. 재밌는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내는 그런 의도니까. 지연이야? 와, 되게 의외다 다. 이 터킹룸에서의 대화로 나중에 눈치챌 수도 있겠다. 뭔가 이렇게 큰 호감이 있다기보다는 걱정이라는 감정이 좀 컸던 그런 관심이었나봐요. 자, 유식은 누구한테 할까요? 지연이군요. 그렇죠. 지연은 유식이죠. 한 명이 아니에요. 중복 선택도 가능하구나. 잘 만들어놨네 이거. 욕심이 많구만. 좋은 대답이에요. 부족해 보여도 내 눈에 귀여워 보이면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이 터킹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어놓은 연출이다. 조용히 듣고 있는 원규가 있었다. 와 대박. 연출 장난 아니네. 이야 뭐야 이게. 와 소름 돋았어. 와 짱이다. 지연 원규 서사가 공개됩니다. 지난주에 서로 X라는 것만 밝혀졌고 서사가 나오진 않았죠. 지금 날이 서 있어요 말에. 원래 남녀관계가 다 술로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대화에서 여러분들 딱 남녀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자인 지연은 데이트의 과정,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야기의 그 흐름들 이런 걸 기억한다면 남자는 뭘 했는지 스킨십, 그러니까 결과를 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머릿속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스킨십이 중요하지 않고 남자가 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더 인상 깊게 남는 게 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자다, 남자를 꼬실 거다 그러면 남자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프숄더 옷을 빡세게 입는다든가, 이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거 여기 역삼각형 골치 원피스 이런 거 입고 나가면요 남자가 까먹을 수가 없어. 아니면 데이트하다가 살짝 어깨 터치나 손 한번 잡고 이런 거 하면 돼요. 본인이 남자다 그럼 여자에게 인상 깊게 남겨주고 싶으면 외모 빡세게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대화할 때 나의 정서적인 부분을 어떤 걸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서로가 남녀 둘 다 본인의 장점이 아는 부분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매한가지예요. 똑같이 어려워요. 안녕. 죽이 잘 맞았다는 뜻이에요. 함께 했을 때 못할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결혼까지 이야기가 나눴던 사이구나. 굉장히 깊은 사이였네요. 양가 부모님까지 본 사이면은 굉장히 깊은 사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 결혼하자 뭐 이렇게 끝난 사이가 아니라 진짜 부모님까지 만나면서 이야기가 나온 거면은 되게 결혼에 대해 진짜 깊게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새로운 꿈을 도전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결혼이라는 게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연규 입장에서 그래 그거 끝나면 결혼하자, 어차피 우리가 결혼할 건데 이렇게 말은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이라는 그 끈으로 연결됐던 게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같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면 마음이 멀어질 수 있지. 연애에 더 집중하고 결혼 얘기가 좀 늦었다면 괜찮았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참 여러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결혼 얘기 없이 1년도 안 된 사이잖아요.
연애에만 집중해서 만났다면은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결혼에 대한 얘기와 생각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럴 때 서로가 그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헤어지는 건 똑같은 거죠. 과연 지연이가 원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들기 전에 아나운서가 끝났을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지연이가 아나운서에 합격하고 안 하고는 지연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서로가 되어 있다면 그냥 우리는 좀 더 연애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시간은 기다릴 수 있죠. 그게 3년이든 4년이든. 근데 기약 없는 그런 연애는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가짐이 바뀔 수도 있고. 이거 결혼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남녀분들은 진짜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원규 편에 서서 지연을 욕하고 지연 편에 서서 원규를 욕하고 이렇게 볼 부분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해하는 데까지는 이해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은 존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연 같은 경우에 자기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다 열어두고 어쨌든 한다는 거잖아요. 원규가 봤을 때는 아니 지금 공부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뭐 이것저것 뭘 다 하겠다는 거야. 아나운서가 될 마음이 있긴 한 거야?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야. 이것저것 다 관심을 갖는 사람을 내가 과연 계속 믿고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가치관의 문제예요. 진짜 크게 봤을 땐 단순하게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죠. 가치관이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의 단점이 이제 눈에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내가 존중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여자가 욕심이 많은 거죠. 자, 타임룸 재회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죠. 재회에 대한 생각이 있네요. 헤어져 있는 동안 생각을 좀 많이 했었구나. 먼저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좀 미운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자, 민경 우진이군요. 그죠? 좀 난감한 질문이긴 해요. 이거는 민경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자, 백현 누구에게 또 신청을 했을까요? 현지에게 대화를 신청했군요. 2명이네요. 눈썰미가 좋으네요. 역시 유식이었군요. 우진도 있어? 야, 현지 인기녀네. 3명이나 들어와 있어. 유식이 현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치, 내가 좋아하는 내 룸메이트가 내 엑스에게 관심이 있다니 기분이 묘하지. 이게 제일 솔직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백현과 엑스와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인 건지 아니면 그냥 신경이 쓰여서 내가 힘든 건지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썸남이나 썸녀 혹은 그냥 호감 가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이게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마음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끌려가는 관계를 만들게 되면 좋지 않은 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안에는 꼭 상대방과 연애가 잘 되지 않는다에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연애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향성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야, 이 처음에 8화 시작하면서 너무 슴슴해가지고 이거 뭐 리액션 딸 것도 없겠는데? 이번 편은 그냥 편집 없이 넘어가야 되나 생각했는데 역시 뒤에 한 방을 숨겨놨었어요. 터킹룸이 킥이었네. 갈수록 재미가 있어지네. 다음 편도 한번 재밌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